안녕하세요. 청남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강의라기보다 사주쟁이로서 넋두리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어떤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올라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목숨 걸고 세 가지를 지켜라.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데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가 부자 된 사람들도 있겠죠. 있는데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재물 운이 없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면은 사업을 하든지 투기나 요행을 바라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쌓아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비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열심히 공부해갖고 월급 사장이 되든지 월급 많이 받는 것으로 들어가든지, 그런데 연봉 많이 받는 것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내 사주에 재물운이 없으면 힘들고, 다만 흔히 말하는 관운, 명예운이라도 좋으면은 승진해서 쭉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명예운도 없고 재물운도 없으면 부자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말에 부자는 하늘이 내리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고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얻는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노력을 해서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직업이고, 나는 이 참력학은 이렇게 쉬운 것이다라는 책을 통해 갖고 처음으로 독자들과 만나게 되었죠. 지금도 이 책 잘 팔리고 있습니다. 잘 팔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나는 사주를 공부를 할 때 물론 친구 때문에 한자 읽어주다가 사주에 빠진 바보가 돼버렸지만은, 어찌됐든 사주를 공부를 할 때 맞추려고 하는 거와 왜 맞느냐고 하는 거와 차이는 엄청납니다. 내 같은 경우는 사주가 맞으니까 자꾸 이거 미치죠. 미치고 술 퍼마시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어리석지만 그때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문자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으니까 신의 꼭두가시 같은 생각도 들고, 나중에는 직업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고 욕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뒤부터는 술하고는 거리가 멀어졌죠. 하여튼 이 과거의 습성에, 과거의 학문에 매달려 있는 것을 나는 공부를 하면서, 선생이 없습니다. 약 500여 구세 철학을 들락거리면서 녹음기 들고 그 철학관 선생과 이야기하면서 녹음해서 집에 와서 분석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500여 명의 선생들의 노하우를 전부 집등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참력학은 이렇게 쉬운 것이다. 이 책, 이걸 보면은 관심 있게 보면은 그 내용이 알차고, 그냥 사주 배우라고 그냥 한번 슬쩍 훑어보면은 내용이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책 속에 용신과 격국, 과거의 용신과 격국에 대한 모순점을 확실하게 밝혀두었고, 야자시, 정자시에 대한 모순점도 밝혀두었고, 그리고 사주를 구성하고 있는 음양오행이 공기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두었고, 사주를 구성하고 있는 음양오행은 자연의 상태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밝혀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전문가들이 전화가 많이 왔거든요. 고맙다고, 자기들이 보지 못한 부분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내 이거 책 쓸 때 3년 차에 3년 차에 쓴 겁니다. 이거 사주 공부 3년에가 이 책 썼다 하면은 거짓말이라고 안 믿을 것 같죠. 사실입니다. 이 책 쓸 때 책 보면 83년도 저자 써놨는데, 그래 안 하면 안 팔리니까 안 믿으니까요. 사주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야 팔리니까 그렇게 썼지만은, 물론 그때도 사주에는 관심 없던 시대래요. 그때는. 그렇지만은 역학 공부 3년 차에 쓴 글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참작강 이렇게 쉬운 것에서 썼고 역학책을 똑같은 책은 안 씁니다. 성명학 책 2권 뭐 역학책도 이거저거 썼는데 거기서 여기 뭐 자랑할 일은 없고 일단 사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게 문제가 이거 보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사주란 무엇인가? 사주는 이 여자가 지금 50세로 되어 있는데 50살 넘었어요. 이거 지금 사주만 제곱되니까 50한 너댓 살 됐을 건데 요 사주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54살 될 때까지. 사주에서 핵심을 찾아야 돼. 핵심. 이 사주의 핵심은 엄마 인연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엄마 인연이 없습니다. 여기 엄마거든요. 여기 미토가 엄마인데 이 미토가 임모가 해서 미인이래 갖고 귀문관살이 걸려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주에 보면은 정관이 떠 있어요. 정관이 떠 있는 사람들은 보면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거의 장남의 역할을 합니다.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이 여자의 엄마는 이 여자에게만 매달려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매달려서 생활하면서 또 오빠 걱정, 이 여자의 오빠 걱정, 언니 걱정 네 하고 앉아있습니다. 이 여자를 보고는 야 인년아 미친년아 온갖 욕 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 참 돌아버리죠. 그래 만약에 이 그 여자가 나를 일찍이 만나고 일찍이 사주를 이해를 했더라면은 그죠? 외국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엄마 없는 것으로. 엄마가 외국에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면 결혼도 하고 잘 살았겠죠. 결혼 못해서 해야지. 노천입니다. 노천녀. 사람 환장합니다. 이게 사주거든요. 이게 사주고 요 직업도 보면은 직업을 원래 이 사주는 요 정임한목 그러니까 정관하고 임수하고 합의된 데가 목이 나오는데 목오행이 나오거든. 목오행이 돈이나 말입니다. 그죠? 남편 만나 결혼해가 자식을 낳아야 돈이 됩니다. 돈 안 돼요. 돈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임목이 돈인데, 그죠? 임목이 돈인데, 그 미인, 귀문관살 걸려있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고,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 가정이거든, 월지. 가정, 내가 자란 가정지. 형제들 때문에 머리 아프고. 이게 사주거든요, 이게 사주. 왜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건 알 수가 없다. 오직 신만이 아는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의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 안 납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은 그 자연의 어떤 생태를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여자의 사주를 보여주는 그러면은 이 여자분의 사주에서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사주 말고 애의 사주를 봅시다. 요 오늘 태어난 아기의 사주입니다. 누가 아기인지 모르죠. 여기 보면은 2020년 5월 19일 그죠? 15시 19분에 캡처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 사주 보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요 일간 생일에 천간이 바로 납니다. 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임수가 자기입니다. 자기. 근데 우리가 용신과 격국이 안 맞다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지 않더라.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도 대통령이 돼야 용신 격국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용신 격국이 맞다고 우깁니까? 지금도 용신 격국 타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난 솔직한 이야기로 그 정신이 뭐 잘못됐다는 사람들이거든. 잘못됐어요. 이 과거 시대에 살면서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오직 과거의 학문을 물려갖고 명리정조이니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미도 저 뭐야 적천수 같은 거기 매달리게 있어요. 그 과거에 맞추기 위해서 만든 이론들인데 거기에 왜 휩쓸려 그렇습니다. 나는 사주 공부할 때 그 500여 군데 철학관 다니면서 공부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상담하고 경험한 그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글로 쓴 것만 봤거든요. 적천수 사과보이 안 맞아요. 버렸어요. 그죠? 사주 척경 보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석영 선생의 그 사주 그 척경을 보고 공부를 가장 많이 했어요. 가장 많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의 학문이 중요하거든요. 현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은 우리가 직업에 따라서 운이 다른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사주 구조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인성이 12개죠. 신금, 경금 이게 학문이거든요. 공부하는 거다. 근데 공부 열심히 해갖고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공부 열심히 해갖고 그다음 뭘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임술, 괴강, 백호살입니다. 이게 임술, 괴강, 백호살은 의사, 군인, 경찰, 그죠? 검사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요리사도 가능한데 이 요리사는 요 식상이 없어요.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요리하기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말 주변머리도 좀 부족하고 말하기를 좀 싫어하고 음식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리고 융통성도 좀 부족해요. 그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요 임술 요 백호살댁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가는데 문제는 여기 뭐가 있나 그러면 사슬 원진이 있어요. 예? 술하고 사가 많은 원진살이라 그러거든요. 원진살은 예민하거든요. 예민하다.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예민한 것을 활용해야 되겠죠. 예민한 것을 활용하는 길은 분석하고 연구하는 길이다. 의사가 돼도 정신과 의사나 분석하고 연구하는 쪽으로 유전자 공학 뭐 이쪽 그저 제약회사 연구하는 쪽으로 신경정신과 그죠? 이쪽 연구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재물운은 있나? 재물은 있어요. 이 정화가 일단 사화에 통과를 했는데 사업가 사주는 아니고 그죠? 돈복은 있다. 그럼 돈복 안 많이 있어도 공부 안 하면요. 헛일입니다. 돈 때문에 고생합니다. 요즘 뭐 대학교 안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죽으나 사나 공부해야 됩니다. 자, 공부하는 시간대 같은 거는 내가 내 노하우이기 때문에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주고 일단 이 사람의 직업은 그쪽으로 해야 된다. 그쪽으로 안 가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고생길 훤합니다. 고생길 훤합니다. 눈에 안 받으면 훤합니다. 고생자 공부 안 하면은 남편도 폭력적인 남편 만날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개지랄 같은 놈 만나 고생 두드러 맞고 고생 직살나게 하기도 합니다. 한번 보라고요.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면은 의사 남편을 만날 수도 있고 검사 남편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검사나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것이 한다. 근데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입니다. 직업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의식은 누가 의식이고 누가 무의식인가 한번 봅시다. 자,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정신치료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의사로서 정신치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뇌 속에는 본정신 외에 다른 정신세계가 있다. 그러면서 프로이트가 그 사주를 모르니까 그 정신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꿈이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꿈을 해석하고 그 사람의 정신치료를 하고 이랬거든요. 꿈을 치료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그 나 위에 그 사람 외에 정신이 있는 그 세계를 정신이 생각은 있어도 생각을 갖지 못하는 세계라고 이해를 하고 무의식이라 그랬어요.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식이라 그러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의식의 세계를 무의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무의식이라 그랬거든요. 무의식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 사주를 구성하고 있는 나를 뺀 나머지 존재들이 전부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나를 뺀 나머지 존재들 전부 무의식의 존재들입니다. 무의식의 존재.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존재들이 내 장기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 보면 이 여자 같은 경우 보면은
정화가 여기 통과를 해도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튼튼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심장이 튼튼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심장이 튼튼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사주 보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럼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 요 정화라는 것이 결국은 심장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 내 심장이면 여기 뭡니까? 내 심장을 이루고 있는 셰퍼도 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병은 누가 앓습니까? 모든 장기가 질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정확하게 본 것이죠. 그런데 프로이트가 모든 질병의 근원이 무의식은 맞는데 욕망의 덩어리라 아니다는 것이거든요. 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 아이 같이 이 아이가 의사로 살아가면요. 없어요. 욕망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욕망의 덩어리는 내거든요. 요 임수거든요. 내 공부하기 싫어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러면 이게 욕망의 덩어리예요. 내가 의식의 세계인 내가 욕망의 덩어리요. 내 게임하고 싶은 애 게임하고 이러다 보고는 안 풀리면은 이제 온갖 질병도 오고 그렇죠. 왜? 이 무의식들이 스트레스 받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직업들을 안 하고 먹고 놀고만 있으니까 그죠? 몸주가 먹고 놀고만 있으니까 이 장기들이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셰퍼들이 장기를 이루고 있는 셰퍼들이 정상적인 셰퍼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변형이 되면 그것이 바로 암입니다. 암. 그래서 자기 직업대로 가지 않으면은 이 스트레스성으로 인해 갖고 무의식의 셰퍼들이 변형이 돼서 암에 걸리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면 헛일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가 그까지는 들여다봤는데 사주를 몰랐기 때문에 다만 무의식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알아도 욕망의 덩어리라는 것은 잘못 보고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틀린 표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어떤 사람이 쓴 것인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렇잖아요. 이 저자의 그 책을 여기 있는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수십 번 읽어봤거든요. 이 저자의 그 프로필을 보면은 젊은 시절에 공부도 많이 했고 사업도 이것저것 하다가 다 실패하고 기업체에 들어가서 이 기업 저 기업 많이 그 기업체도 많이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체험으로서 터득한 것이 직업이 운명을 결정하는구나, 인생을 결정하는구나. 그래서 쓴 책입니다. 이게 맞거든요. 일반인도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주 상담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대운 타령만 하고 있거든요. 웃기는 이야기죠. 직업이 무의식이 원하는 직업이 아니면요. 대운와도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직업이 맞아야 대운도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되지. 그걸 모르면 흔입니다. 자,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 나왔죠? 돈복이 되게 재물복이 많아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내가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재물복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공부 못하면 무식해갖고 이 사업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재물운 없는 사람들은 이 사업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재물운이 없는 사람들이다. 재물운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명예운이 좋아요. 명예운, 관성, 관운이라 그러거든요. 흔히들 명예운이 좋은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요. 네, 관공서 불려다니다 끝납니다. 왜? 명예운이 좋으니까 명예운이 뭡니까? 관운, 관공서에서 근무해야 되니까 관공서에서 자꾸 들어오라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업에 문제가 발생해가 계속 들어올라갑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 사주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 사주에 있는 무의식들이 가지고 있는 적성이라 그럽니다. 흔히들 적성이라 그러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부자 되는 길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부자 되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적성 우리가 그 서양에서 들어온 적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잘 안 맞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자연의 생태를 그대로 옮기는 사주밖에 없다. 그건 확실하게 대답하고 확실하게 장담하고 그리고
내 직업에 맞으면은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고 극락이고 그다음 업도 없습니다. 업은 내가 지어가는 것이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업을 다시 짓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업은 없습니다. 물론 업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부모가 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는 사주가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측면으로 전생적인 측면을 보면 원수라고 볼 수 있어요. 전생의 원수를 내가 태어남으로 해서 원수 갚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사람 입장에서 뭐 억울하겠죠. 그렇지만 그거 어쩝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사주에 있는 재능을, 적성을 제대로 분석해갖고 그 적성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틀림없이 고생 안 하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청한 박재현이었습니다. 그 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카카오 스토리에서 사주 박사가 풀이하는 사주라고 검색하시고 소식 받기 하시면은 매일 글도 올리고 오늘의 운세도 올립니다. 소식 받기 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좋아요 같은 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돈하고 연관없이 올리는 거니까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겁니다. 정한 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